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이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 이제 익숙하시죠? 이거 당첨되려고 다들 위장 전입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단어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혹시 로또 1등, 로또 분양 말고 진짜 로또 복권 1등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9년만 해도 1등 당첨금이 10억 9천 이랬었어요. 자, 이번엔 작년에 가장 유명했던 단지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대장 S4블럭 라비에노의 당첨 시 시세 차익을 보겠습니다. 1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8억 원 정도의 분양을 받죠.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내가 8억 이득을 봐요. 근데 좀 참 신기한 게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이 굴지의 대기업을 가려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영어를 배우고 스터디를 하고 별걸 다 하죠. 회사에 가서 죽기 살기로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시세 차익 5억, 이런 8억짜리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청약하세요. 단 며칠도, 몇 달도 투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양한다고 하면 청약하는 거지 이런 마인드로. 그러다 보니까 당첨자 발표일에는 항상 이 화면이 뜨죠. 당첨 내역이 없다. 꼭 이렇게 탈락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당첨 내역이 없다라고만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내가 지금 조회하는 아파트가 탈락을 했다는 건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건지 알 수도 없게 이렇게 끝나죠. 몇 번 하시다 보면 이게 탈락했다는 뜻이구나 하고 그냥 끄게 돼요. 우리가 이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배우는데 이런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아무런 전략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얻어 걸리기만을 바란다면 계속해서 이 화면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첨되시려면 가점이 70점이시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오늘은 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맨날 이 화면 보면서 포기하지마 정신으로 무작만 하시는 그런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루에 한 두세 분씩 해드리는데 이 청약 쪽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 등잔 밑을 못 보셔서 열심히 조사는 하세요. 열심히 조사는 하시는데 이 등잔 밑을 못 보셔가지고 사실은 본인은 충분히 청약 당첨이 가능하고 시세 차익의 실현도 수억 원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세요. 이 밑에 바로 있는데 내 앞에 바로 있는데 그걸 못 보세요. 그리고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청약을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냥 매수를 해야 되나? 이 고민만 계속 몇 년간 하시면서 집값 오르는 걸 바라보고 있죠. 그럼 저는 이 등잔 밑을 보여드려요. 이게 알고 나면 내가 여길 왜 못 봤지?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내가 1년 전, 2년 전에만 이 전략을 짰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곳이 당첨이 됐을 텐데 내가 지금 고려하는 단지는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이때 짤걸. 왜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인의 의지로 포기하지마 정신으로 왜 이런 정신만 가지고 살았는지 후회를 많이 하시죠. 이 화면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은 그래 원래 어려운 거니까 열심히 청약하다 보면 언젠간 당첨될 거야. 포기하지마.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다음을 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뭐냐면 아무리 이 긍정 회로를 돌려도 계속 이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도 야 포기 안 하고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안 되겠어? 언젠간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로또 분양의 시대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나는 시세 차익 같은 거 아예 관심 없고 그냥 8억짜리 주택을 8억에 그냥 다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근데 도저히 못하겠어. 8억짜리 주택을 한 5억에 분양받아야겠어. 4억에 분양받아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역대 최고로 하는 정부라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큰 거지만 시세 차익이 지금만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를 어떻게든 지금 틀어막고 있단 말이죠. 분양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가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시세 차익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 정부 끝내면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5억, 7억, 8억 이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말도 안 되는 시세 차익은 영원히 가능하진 않다. 몇 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 있는데 분양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비싸겠죠. 매매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어떻게든 지금 한 이 정도로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확 따라가는 순간 분양가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지금처럼 분양받았다고 대박나는 시대는 끝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꼭 전략을 짜셔야 돼요. 지금. 나중엔 없어요. 나중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꼭 전략을 짜셔서 이 나의 등잔 밑에 뭐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대부분은 천약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90% 이상 천약 당첨이 가능한 전략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한 20%가 있겠죠. 이 등잔 밑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죠. 더 성사를 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재건축, 재개발을 매수를 하시던 경매를 공부를 하시던 다른 방향으로 빨리 틀어야지.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그 정신. 이건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그 전략은 어떻게 짜느냐. 나는 뭐 이 전략 같은 건 시작도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앞으로 꾸준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상당히 좀 자세하게 기초부터 말씀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렇게 막 완전 1단계부터 쭉 청약의 모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또 뭐 청약만 다루는 사람도 아니고 영상도 요즘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청약 전략을 짜기 전에 보시기 괜찮은 책이 있어서 일단 이 책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물론 청약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일단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잘못된 계획, 잘못된 전략을 세우지 않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잘못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전략이 맞는 줄 알고 내가 그대로 갔는데 알고 보니 잘못 세웠더라, 내가 헛다리만 짚었더라, 그럼 시간만 또 낭비하는 거죠. 이 도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최소한 그런 일은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서에 대한 얘기는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A씨예요. 이분이 이제 가점이 57점밖에 안 되신대요. 57점이면 그렇게 낮은 가점은 아니지만 또 이게 서울에서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점도 아니긴 하죠. 이래서 청약이 계속 떨어지네요. 특별 공급은 조건이 안 되고 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나 뭐 다자녀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예 안 되는데 이 57점을 가지고 어떻게든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쉽죠. 사실 아니 30점도 아니고 57점이면 이 정도는 알아서 전략을 짜서 해결해야지, 이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지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건 청약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사실 답을 알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여기서 당첨 전략을 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8년 여름이에요. 자, 먼저 이분이 그냥 전략은 모르겠고 포기하지마 정신으로 열심히 청약하다 보면 57점으로도 당첨될 수 있다, 시세 차익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요 생각으로 임하신 경우에 이분은 약 2년 반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똑같은 상태죠. 이 57점으로 아무리 청약해봐야 당첨돼요, 안 돼요? 그나마 서울에서 고분양가 논란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지역인데도 지금 커트라인 보면 어때요? 69점, 67점. 이게 지금 서울 당의 커트라인이에요. 65점, 64, 69, 60점 이하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당해인데도 서울 당해는 기타 지역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택지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서울 당해 50%에 청약을 하건 나머지 기타 수도권 50%로 청약을 하든 당첨 가점은 거의 똑같아요. 일단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서울 당해, 서울의 당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 서울 당해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는 분들은 뭐냐면 강남권에 청약을 하셔서 분양가 9억 넘잖아요. 중도금 대출 안 나오죠. 중도금 대출 안 받고 15억짜리 주택에 그냥 실입주할 수 있는 분들,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 서울 당해 자격은 딱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히려 당해가 더 높아요, 가점이. 이럴 거면 기타 지역에 가서 청약을 하지. 이분이 계속 서울에 거주를 하시면서 2년 반 동안 청약을 아무리 했지만 결국에는 떨어지다가 뭐 서울은 몇 개 뜨지도 않죠. 분양도 힐스테이트 류시빌까지 떨어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했다면, 포기하지마 정신으로 열심히 했다면. 자, 하지만 이분이 실제로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로는 이 선택 2번 서울을 떠나자라는 선택을 했어요. 대부분은 이 선택을 하시지만 A씨는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분은 데이터를 보신 거죠. 쭉 57점으로 내가 서울에선 당첨이 안 돼도 다른 곳에 가니까 내가 당해 자격만 취득하면 당첨될 수 있는 곳들이 수두룩하더라, 내가 굳이 서울을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해서 서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만큼 당해 자격이 의미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만큼 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려운 도시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곳은 서울.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택지지구도 거의 없어서 물량은 너무 적고 인구는 너무 많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얘네만큼 어려운 것들이 인구 100만 넘어가는 뭐 용인, 여기도 참 분양 물량 어지간히 없습니다. 성남 이런 곳들이 보면 되게 치열해요. 인구가 많은 곳들이 공통적으로 치열해요. 고양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선택이고, 이분은 각종 데이터를 보고 어디로 갔냐? 하남으로 갔어요. 57점인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 2년을. 내가 당해가 될 때까지. 2년 되기 전까지는 이 기타 지역이에요. 기타 지역은 가점 컷이 지금 69점이죠. 택도 없어요. 오로지 뭘로? 요 당해가 돼서 50점대로 합격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하남은 다 이랬으니까. 당해 컷이. 그걸 보고 간 거고, 이 가점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 가점도 조금씩 또 오르거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지남에 따라서 1년에 1점씩 오르고, 무주택 기간까지 내가 만점을 안 채웠다면 매년 2점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1점에서 3점 정도가 매년 상승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만점이었고, 이제 저축 가입 기간만 1점씩 늘어서 2년 뒤에 59점이 됐죠. 59점으로 청약을 해서 힐스테이트 북일에 당첨. 지금 차익 5억 이상 보고 걱정 없이 살고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쓰면서 되지도 않는 거 붙잡고 있느냐, 딱 2년 기다리고 당첨돼서 집 걱정 없이. 위례에 당첨됐으면 집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례인데 그 입지 좋은 위례를 그냥 56점이면 당첨되는 건데, 계속 고집 부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아파트도 당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울이니까. 여러분 일단 서울을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청약 당첨이 되시려면 내가 70점 이상 되는 거 아니면, 가점이 아니면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3명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도 만족을 해요. 이렇게 조건이 매우 좋은 분들 아니시면 일단 서울은 떠나셔라. 어디로 가셔라 이런 것보다는 서울을 그냥 떠나세요. 안 그러면 영원히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가셔도 좋아요. 제가 지금 하남의 예를 들었는데, 최근에 분양했던 하남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평수들은 50점대의 커트라인 나와요. 당에는. 여기도 기타 지역은 거의 70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타 경기나 기타 지역에서 아무리 이 좋은 단지들을 청약을 하셔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은 2년 지나서 59점이 됐으니까 가밀 프로지오까지 기다려서 59점으로 청약을 했어도 이 대형 평수는 당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가밀 프로지오는 하남에서 가장 치열했던 곳이에요. 이분이 서울을 떠나서 하남으로 가기를 결정한 순간 얘는 시세 차익 얼마예요? 거의 7억 되죠. 시세 차익 7억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충분히 당첨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가점은 똑같고 난 똑같은 사람인데 거주지를 바꿨다는 것만으로 차익 7억 실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조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이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내 상황상 도저히 나는 이걸 내가 못하겠다. 그럼 사실 다른 방법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럼 이 가점을 높이면 또 되잖아요. 가점을 69점으로 만들면 서울의 아주 좋은 곳들은 당첨이 안 되겠지만 이런 힐스테이트 류시빌 정도는 당첨이 다 가능하죠. 거의 대부분. 그럼 가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청약 가점표인데요. 일단 이분은 지금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32점으로 만점을 채웠어요.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죠. 부양가족은 지금 2명이에요. 아내와 자식. 15점이에요. 저축 가입 기간은 8년 이상 9년 미만이라 10점이에요. 더해서 57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는 안 늘죠. 더 이상. 부양가족도 시간 지나면 안 늘죠. 저축 가입 기간은 늘죠. 9년, 10년 되면서 11, 10이 되죠. 그래서 얘가 12점이 되면서 총 점수는 59점이 되는 거죠. 이걸로 아무리 시간 지나도 60점, 61점이어 봐야 69점이 안 돼요. 얘는 늘릴 수가 없고 얘는 1점씩밖에 안 늘어나고, 그럼 뭘 늘려야 돼요? 이걸 늘려야겠죠. 이걸. 부양가족을.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더 낳는 거지만 청약 때문에 자녀를 갑자기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양가 부모님 중에 무주택이신 분들을 전입시키셔서 3년간 동거를 하시면 이제 부양가족으로 계산이 돼요. 부모님이 둘 다 생존해 계신다. 2분이시잖아요. 그럼 원래 2명이었다가 2분이 추가돼서 4명이 되죠. 그럼 25점이 돼요. 15점이었던 게 25점이 되면서 10점이 증가하는 거죠. 57점에서 이 2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순간 10점 증가해서 67점이 되고, 3년간 동거를 했죠. 3년간 동거했다는 거는 3년이 더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20점에서 13점이 돼 있죠. 그래서 3점 추가해서 70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내가 이거 아무리 포기하지 마 정신으로 해도 안 되겠다. 3년 뒤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전입시켜서, 이건 부부간의 합의는 돼야겠죠. 우리가 조금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당첨이 돼서 차익을 5억, 6억, 7억을 우리가
네가 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니? 라고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근거가 확실하면. 그래서 이때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신 분은 이사를 가지 않고도 적어도 힐스테이트 리시빌 정도는, 이 정도는 당첨돼서, 여기도 시세 차익 4억에서 5억 보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9호선 확정이 됐죠. 뭐 분양가 높다고 욕했지만 보십시오. 경쟁률 보십시오. 당의 경쟁률이 200대 1이에요. 다 모든 타입이. 여러분 너무 그런 뭐 분양가가 높습니다, 뭐 구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천약하지 맙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경쟁자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외에도 자세한 사정을 더 알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은 가점이 57점은 되니까 이걸 좀 올리든지 어디에 이사를 가서 천약을 하지, 나는 57점이 아니고 우리는 신혼부부인데 20점 30점이야. 20점 30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게다가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소득이 5,700에 아내가 3,400이라 총소득이 9,000을 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에 맞지를 않아서, 예전에는 이게 소득이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에 들어가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이거를 130, 140까지 확대를 하고 16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예전엔 그게 안 됐었어요.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탁도 없죠. 각점도 낮고 특별공급에 도전하기에는 소득이 너무 많고 그냥 청약 포기해야 되나요? 자, 이런 분들이 한 번씩 하시는 생각, 이 소득을 한번 좀 줄여서라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요. 한 번씩은. 대부분은 생각만 해보고 실행하지 않죠. 왜? 만약에 아내 소득을 줄여서 퇴사를 하고 과감하게 남편 소득만으로는 한 월급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한 500 이하죠. 500이 좀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에 들어가요. 500이 안 되니까. 555만 4,983원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기준도 약간 더 낮았겠지만 아무튼 500 이하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긴 해서 내가 신혼부부 특공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은 이게 있지만 당시엔 무조건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 민간도 마찬가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요런 거는 오래 생긴 거고 전에 없었어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첨된다는 확실한 계획만 있으면 충분히 할 만한 게, 이 맞벌이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요. 맞벌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 이제 혼자 벌면 너무 힘드니까 맞벌이 하는 경우도 되게 사실 많죠. 내가 그만둬도 괜찮다면 그냥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도, 이게 20대 분들은 공감 못 하실 수 있는데 한 30대 40대만 되셔도 엄청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포기 못 하는 거죠. 괜히 이거 그만뒀다가 당첨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당첨이 99% 돼요. 차익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400만 원 벌어서 5억 벌려면 이건 세금 떼잖아요. 얘는 1주택이면 세금도 안 떼요. 그럼 거의 한 20년 이상은 일을 해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이 시세 차익을 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해서 5억을 모으는 거랑 그냥 천약에 당첨돼가지고 즐겁게 커피 마시고 육아만 하면서 그냥 5억을 차익을 버는 거랑 뭐가 좋아요? 당연히 이게 낫죠. 내가 정말 이 직업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너무 커요. 그런 것만 아니면 이게 낫죠. 그죠? 근데 왜 실행 못해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죠. 이 생애 최초도 내가 자격을 맞추긴 했는데, 내가 자격을 맞출 수는 있긴 한데 될까? 그나마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내가 자녀의 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감이 오죠. 될지 안 될지. 근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더 감이 안 와요. 이게 100% 추첨제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그냥 추첨인데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텐데 내가 이거를 당첨될 수가 있나? 이 추첨에서 계속 탈락하면 그냥 괜히 회사만 그만두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 소득을 줄여볼까 하는 전략은 실행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조사만 제대로 하시면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이긴 한데 경쟁률을 보면 지금 34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 당에는 30%니까 한 10명 돼요. 이 10자리를 놓고 15명이 경쟁을 하죠. 당에서 10자리를 놓고 15명이. 경쟁률은 한 1.5대 1이에요. 1.5대 1. 이런 곳이 시세 차익도 한 5억 됩니다. 내가 1.5분의 1의 확률, 3분의 2의 확률로 5억 원의 차익을 내가 벌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분의 1은 탈락할 가능성이 있잖아. 괜히 직장 그만두고 100% 맞춰가지고 청약했는데 여기에 재수없게 들어서 탈락을 했다? 탈락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한 번은 탈락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10번 하시면 이거를 10번을 하시면 계속 10번 연속 3분의 1의 확률에 들어서 탈락할 가능성은 3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3의 10제곱분의 1이면 이게 얼마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59,049분의 1이에요. 59,000분의 1, 6만 분의 1의 확률로
10번 연속 탈락한다. 이 계산이 나오신 분은 당연히 이 6만 분의 1 때문에 이 계획을 실행 못하겠어요? 아니면은 과감하게 실행할까요? 과감하게 실행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데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못하죠. 안 될까봐. 무조건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요것도 지금 서울이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엄청 높아요, 경쟁률. 서울이시면 큰일 나는 거고, 이런 지역을 잘 찾으신 분들은 깔끔하게 과감하게 소득 줄여서 이 전략만 잘 세우셨다면, 퇴사할 때는 좀 떨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2, 3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공분양은 퇴사하는 순간 반영이 바로 돼요. 바로 퇴사하자마자 청약해서 한두 번 정도 하면 당첨을 이뤄냈겠죠. 1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2억 8천인데 한 번 당첨되면 차익이 5억, 6억이기 때문에 좀 당연히 확실한 전략만 있다면 그걸 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문제긴 해요. 그리고 이 직업을 또 다시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나 약사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퇴사하고 청약받아서 다시 취업을 하는 이 테크가 가능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일반 회사원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시 취업하는 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고, 이런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당첨 전략이 확실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당첨 가능성이 90% 이상, 이런 경우에는 거의 99%에 가까워야겠죠. 거의 100%에 가까운 전략이 존재하느냐. 그 전략이 존재하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 아무리 전략을 짜봐도 이런 전략은 없다, 아무리 해봤자 50-50다, 당첨될 가능성이 반밖에 안 된다, 이러면 좀 어렵죠, 사실. 괜히 정말 그만뒀다가 나머지 반의 확률에 걸렸을 때 그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요, 이 고민의 결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이 고민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당첨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만 이 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한 2가지 사례 정도만 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고, 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이용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당첨 가능성을 만드는 방법 등등이 많이 있는데, 오늘 다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상황이나 가용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힘드신 분들은 상담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그냥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 탐색 방법들이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등잔 밑을 보시기만 하면 청약은 당첨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1년 뒤, 2년 뒤에라도 그걸 못 볼 뿐이죠, 대부분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대부분 좀 꿰뚫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청약 제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맨날 변경되는 게 있고 뭐 새로 생기는 게 있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 되게 좋은 기회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등잔 밑을 못 보는 거죠. 일단 다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이 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실제로 어떤 기회들이 존재하는지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이라는 도서에서는 당첨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청약이 이렇게까지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된 적은 없어서 이런 청약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청약의 전략을 어떻게 짜서 시세 차익을 실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투자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공부를 하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청약이.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복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위험부담을 많이 감수하셔야 돼요. 청약이라는 거는 거의 위험부담이라는 게 없죠. 그 전까지는 청약 전략에 대한 책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청약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이렇게 차익이 막 비정상적으로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청약 전략에 대해 언급을 하는 책이 없었죠. 특히 파트 3에 모든 특별공급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정독해 보시면서 내 상황에서 뭘 조금만 바꾸면, 내가 전혀 몰랐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뭘 어떻게 조금만 변화시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뭔가 하나만 살짝 바꾸면 내가 실질적으로 당첨이 매우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읽어보시고 나서 지역별로 경쟁률이나 커트라인 같은 것들을 잘 한번 보시고요.
그럼 다 보통 길이 있어요. 파트 2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전략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되게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잘못 짜면 큰일 납니다. 안 짜는 게 나아요, 그러면. 파트 2 부분은 꼭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책을 보신 이후에는 제 영상을 보시거나 상담을 신청해서 받으시거나 하시면서 완벽한 당첨 전략을 여러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이 등잔 밑을 못 보고 있으시다. 실제 지금 이 등잔 밑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은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다 보이는 것 같은데, 모든 방법을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뭐가 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얼른 보셔야 된다. 분양가를 찍어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와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